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과 3D 프린터 등 제4차 산업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이 신설된다는 소식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격으로 4차 산업 핵심 기술 자격은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3D 프린팅 전문 운용사 등 6개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미래 유망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 신설은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3D 프린터의 회로부를 개발하기 위해 설계 조건을 분석하고 회로도 작성 및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된 제어 회로의 동작 검사용 지그 제작 및 지그 활용과 성능 분석을 통해 설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권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3D 프린터의 회로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계 조건을 분석하고 제어 회로를 설계하여 설계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까요? 3D 프린터 개발 요구사항에 따라 기능별 부품을 조합하여 3D 프린터 제어 회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어 회로 설계요? 그럼 회로도 작성하는 법도 학습해야겠지요? 네, 회로도 작성하기부터 그럼 차근차근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3D 프린터 제어 회로 설계에는 전자회로 설계에 대한 기초를 기반으로 요구기술 구현을 위한 기능성 부품을 찾아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회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강사님 그럼 전자회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회로 기초는 키르히호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키르히호프 법칙이요? 저항이 무엇인지는 알죠? 전기는 전기장이 형성된 도체를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흐름이며 이때 전기장의 세기가 전압, 전하의 이동량이 전류, 이들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을 저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체 분파되거나 여러 저항을 거치게 되면 이들 물리량이 달라지죠. 전자회로와 같이 일정 공간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합할 경우 각각의 소자에 다다르는 전압과 이들 소자들이 동작 시 발생하는 저항과 흐르는 전류는 소자의 동작과 관련하여 중요한 값이 됩니다. 이러한 전자회로 내의 전압, 전류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키르히호프가 전자회로 내의 전압, 전류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었군요. 네, 맞아요. 키르히호프에는 전압의 법칙과 전류의 법칙 두 가지가 있어요. 전압의 법칙은 하나의 닫힌 회로의 모든 전압의 합은 0이 되지요. 이때 계산을 할 때 전압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류의 법칙은 우선 노드에 대해 정의하면 노드는 하나의 지점에 여러 갈래의 도선이 지나가는 지점을 뜻하며 이들 노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전류의 값을 모두 더하면 0이 되는 것이에요. 이 또한 전류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합산하도록 합니다. 이들 법칙을 적용하면 복잡한 회로 내의 특정 부품에 걸리거나 유도되는 전압, 전류값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회로 설계 및 부품 교체 시 부품들의 허용 동작 용량의 범위 안에 선택 제작하도록 할 수 있게 되지요. 아, 키르히호프 법칙이 이런 거였군요. 그럼 강사님, 직접 회로 설계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직접 회로 설계하는 연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개발을 위한 제어 회로 설계하기를 실습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지요. 준비되었죠? 네, 강사님.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아두이노 메가 2560 전자 회로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강사님. 아두이노 메가 2560의 보드의 특징은 54개의 아날로그 칩과 16개 디지털 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원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보드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3D 프린터 개발에 활용되는 기구부 조립과 전기 제어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보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제가 설명한 대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강사님. 그럼 제가 한번 결합을 해봐도 될까요? 네. 회로도 구성에 맞게 부품을 가지고 매뉴얼 보드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열 연결이 제대로 되었나요? 네, 연결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어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반드시 핀열은 정확하게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되었네요. 예. 네, 이렇게 아두이노 메가 260 보드와 램프스 1.4 보드의 결합 상태를 우리가 실습을 해 보았는데요. 램프스 1.4 보드의 다음 실습 부분인 회로도상의 스텝 모터 드라이브 영역에서 모터 드라이브 영역을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모터 드라이버를 직접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선 회로도 부분을 램프스 1.4 회로도를 참고해서 정확히 그라운드 부분하고 전압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확인을 하고 반드시 결선을 해야 합니다. 확인되었나요? 네, 그럼 한번 실습해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브를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맞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압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GND 부분이랑 정확히 결선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부품도에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모터 드라이브 영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터 드라이브 영역을 부품도와 확인하면서 결선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회로들을 보고 한번 해봐야지. 옆에서 제가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요.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요. 모터 드라이브 분주율을 확인을 했나요?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요 회로도 구성에 지금 모터 드라이브의 핀열이 몇 개를 꽂아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해요. 분주율이 확인이 되었나요? 네, 확인한 것 같아요.
회로도상에선 16분의 1분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 핀열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네요. 두 개를 꽂으면 8분의 1 분주율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강사님, 회로도 작성의 다음 단계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네, 회로 제작 및 작동 분석을 학습할 차례입니다. 먼저 회로 제작부터 살펴볼까요? 회로 제작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자회로는 인서의 회로 기판 제조 공정 이전까지 몇 단계의 제작 공정이 필요하죠. 우선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전자회로를 우어캐드와 같은 디자인 툴을 사용하여 회로도를 작성하면 풋프린트 매칭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풋프린트가 무엇인가요? 풋프린트란 회로도의 소자와 아트웍에서 다루는 패즈의 부품 라이브러리와 서로 매칭시켜주는 과정으로 쉽게 표현하면 도면상의 부품을 실제 사용되는 부품 값으로 정확히 지정하는 과정이지요. 그럼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네, 회로 연결과 부품의 동작 시뮬레이션으로 연결성을 자동으로 체크하도록 하는데 DRC 기능을 사용하여 검증을 합니다. 이후 설계와 검증이 끝난 회로는 넷리스트 파일로 저장하여 아트웍을 하는 패즈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전달됩니다. 아, 이런 과정이 필요했군요. 그럼 전자회로 제작 과정 후 다음 단계는 어떤 과정인가요? 네, 부품 실장입니다. PCB 기판에 부품을 접합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납땜을 통해 기판의 동판과 부품의 리드선을 경화 고정을 시킵니다. 그 납땜의 기판 종류는 단면, 양면 PCB가 있고 납땜하는 부분이 동, 은, 금 등으로 되어 있는 기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동 기판의 경우 인두기를 오래되고 있으면 동 부분이 금방 떨어지고 납도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어요. 반면 은 기판과 금 기판은 납이 잘 붙고 동 기판에 비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또한 은, 금으로 갈수록 전기 전도율이 높아 손실률이 적어집니다. 네. 그럼 남은 PCB 기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PCB 기판은 소자끼리 연결하는 부분 모두가 기판에 새겨져 단면, 양면 기판을 납땜할 때처럼 와이어나 연납을 이용해 이을 필요가 없고 소자 부분만 납땜을 하면 된답니다. 강사님, 이제 이렇게 해서 회로 제작은 모두 마친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예, 다음은 회로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회로 검증은 회로 제작 후에 제대로 회로가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부품의 동작 성능과 배선 연결 등을 검증하기 위해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부품 간 혹은 포트 간 연결 및 신호 체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멀티미터를 이용한 저항 측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항 측정이요? 네, 저항 측정은 멀티미터 내부의 전지를 이용하여 외부의 프로브에 연결된 저항에 전압을 인가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강사님, 저항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항을 측정할 때는 회로에서 분리하여 저항 단독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회로에서 연결된 상태로 저항에 전압이 걸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멀티미터의 프로브를 연결하면 멀티미터의 전압 인가와 외부 회로 전압 인가가 중복되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로에 연결된 저항은 전원이 없이 동작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품이 저항치를 갖기 때문에 회로에 연결된 상태로 저항을 측정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것을 또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전압 측정을 살펴볼 겁니다. 프로브를 통해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H브리지 회로를 이용한 와이어링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와이어링 앞에 H브리지 원리와 회로의 동작 분석을 먼저 수행해 보려고 해요. 그럼 H브리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자, 이게 H브리지 구성 회로도예요. 그림을 보세요. H브리지는 그림처럼 4개의 스위칭 소자로 구성되어 있고 외형상 2개의 스위칭 소자가 붙어 있는 모습이 알파벳 H와 유사하여 통상 H브리지 회로라고 해요. 작은 전압으로 큰 전압이나 전류를 증폭할 수 있는 증폭 기능과 전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있어서 보통 DC 모터나 스테퍼 모터 등 모터 드라이브로 활용된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3D 프린터에도 스텝 모터가 바로 이 경우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전자석 시스템 등 전류 제어 회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회로예요. 그렇네요, 강사님. 그림을 보니까 뭔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바닥에 있는 접지와 상단에 있는 전원 모터를 구동할 실제 전원을 인가하고 이들의 전류 흐름을 좌우에 각각 입력 단자를 온오프 하면서 전류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램프스 1.4 보드에 대해 알려줄게요. 램프스 1.4 보드요? 네, 램프스 1.4 보드는 모터의 각 축의 제어 영역과 컨트롤 보드 중에 온도 제어와 히팅 베드 영역 부분과 또 익스트루더 부분의 압출 조정을 원보드에서 다 제어할 수 있는 형태의 보드로 제조되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램프스 1.4 보드가 바로 그런 경우의 보드입니다. 이게 램프스 1.4 보드로군요. 네, 보드가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에 보드에 맞는 인풋, 아웃풋 부분을 검토해야 해요.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램프스 1.4 보드의 전자회로도상에서 저희가 선택한 부품들을 각각 다 장착해 보았는데요. 그에 따른 설정 범위를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의 분주율에 맞게끔 실습한 예제대로 16분의 1 값에 맞춰서 점퍼를 꽂고요. 이 상태에서 스텝 모터가 모터 드라이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선을 연결해 주어야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순서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강사님. 그럴까요? 자, 먼저 모터를 연결합니다. 네, 모터를 연결합니다. 이제 3D 프린터 구동부에 많이 사용되는 네마 17 스태핑 모터의 4개의 선을 M1, M2, out 1과 M1, M2, out 2에 연결해 보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네,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단자가 확인되었나요? 플러스 단자 다시 확인했습니다. (12V) 전원에 인가된 부분에서 이제 다음은 V- 단자에
마이너스의 단자를 결선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원은 VIN의 모터 구동 전원 12V를 인가하였고 그라운드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다음에 VOD의 5V를 GND 그라운드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였습니다. 이제 전원 연결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신호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네, 강사님. 각 연결된 것을 매칭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M1, in 1은 M1, out 1에 스위칭하고 스태핑 모터의 4개에서 A, A와 B, B가 연결된 아웃포트의 위치에 따라 신호 선언을 각각 M1, IN1, IN2 및 M2, IN1, IN2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램프스 1.4 보드를 활용해서 STMP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V-는 마이너스 단자에 V-는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서 각각 맞췄습니다. 네, 강사님 그럼 저희 연결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연결 상태를 한번 볼까요? 네.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네. 아주 훌륭해요.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설정 배선을 연결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강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3D 제어보드의 4개의 신호선을 통해 연결된 스태핑 모터를 구동하려고 해요. 이러한 신호에 따라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는 회로의 기능 설정을 미리 정해 주어야 합니다. 회로 사양을 보면 PWM D2P는 항상 로우가 입력되어야 하고 PWM D1 및 에너블 포인트 2에는 항상 하이가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GND와 VDD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강사님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개발을 위한 회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회로 제작의 방법과 회로 검증, 회로 제작 연습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계 신뢰성 확보하기 부분입니다. 먼저 동작 검사용 지그를 제작하고 그 지그를 활용하여 성능과 분석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생소한 말인데요. 검사용 지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검사용 지그의 필요성과 설계 요건, 제작 실예 및 활용 방법을 설명한다면 지그 설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검사용 지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럼 검사용 지그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용 지그는 전자, 전기 PCB 제품 및 부품 등의 조정 및 검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사용 지그는 설계 요건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고 제작되어야만 합니다. 지그의 설계는 PCB의 핀수와 핀의 형상에 따라 설계 요건이 달라져야 합니다. 검사용 지그는 설계 요건에 따라 다르게 개발해야 하는군요. 네, 검사 방법에 따라 핸드프레스 지그, 에어프레스 지그로 나뉩니다. 그렇게 설계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제작된 검사용 지그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네, 검사용 지그를 설계하는 과정이 뒤따라야겠죠. 검사용 지그의 구성을 보면 누름판을 눌러서 회로를 검사할 때 회로를 고정하는 고정부와 고정부를 지탱하는 바디부, 그리고 회로를 검사하는 지그핀이 들어있는 누름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또한 검사용 지그의 부품은 대부분 니켈 도금을 하며 이송 부위와 구동 부위에는 베어링을 사용하여
이송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부품 및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및 니켈 도금 처리하여 부식을 최소화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지그 설계한 후에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나요? 네, 지그 설계가 완료되면 지그를 제작해야겠지요. 검사용 지그를 직접 제작하는 건가요? 네, 먼저 PCB에 따른 지그의 기본 구상도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검사용 지그를 제작해야 합니다. 검사할 PCB를 확인하기 위해 스위치, 검사 핀, 확인 LED와 같이 여러 가지 부품을 기본 구상도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지그를 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그 제작 부품 목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지그 제작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예, PCB 기본 구상도 표준안을 기준으로 지그 제작 부품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 안에는 검사 팁, 각종 포스트, 육각 포스트, 각종 스위치, 표시 LED 등 각종 전자 부품을 사용하여 지그를 제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검사용 지그를 제작해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다지기를 해볼까요? 네, 강사님. 강사님, 이번에는 직접 검사용 지그를 제작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지그를 설계하려면 설계 요구사항 및 요구 조건 등을 확인하고 지그 구조 형태를 결정하는 설계 과정이 필요해요. 자, 여기 보여드리는 게 검사용 지그 설계 예시인데요. 이와 같이 검사용 지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검사용 지그 제작 순서를 결정해야 해요. 먼저 어떤 것부터 검토하면서 순서를 결정해야 할까요? 먼저 지그 제작 연습이나 설계원과의 최소 비교를 통해서 정확한 지그 제작과 제작 오차, 공차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 싶을 것들을 모두 적어 놓고 그 안에서 순서를 정해 보세요. 아, 네. 그럼 저랑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검사용 PCB 검토 및 필요 부품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무발이 필요하다면 모델명과 규격 그리고 가격 등을 적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와 같은 부품 목록이 구성되겠죠? 확실히 이렇게 표로 정리해두면 한눈에 보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고응 PCB에 핀 포인트를 마킹하고 PCB가 지그에 고정되어 있는 방향을 표시해 보는 거예요. 핀 포인트에 지그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 예. 아, 이렇게 표시하는 거군요. 다음 세 번째는 내장품 및 외장품 부품을 선정해 주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지그 검사를 위한 핀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제품과 핀을 이용하여 지그를 제작해 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BOM 리스트를 준비하여 설계에 필요한 부품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로 설계에 맞는 구성도와 기능을 검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